서부 영화를 보면 범죄자를 잡아 현상금을 받는 현상금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현상수배범을 잡는 데만 모든 시간을 소비하죠. 물론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경찰 쪽에서 범죄자나 실종 아동에 대해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뉴트리아라고 불리는 설치류 때문에 농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뉴트리아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죠. 그리고 그 시절 뉴트리아를 잡아 포상금으로 1억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하천이나 연못가에 사는 설치류의 일종으로 남아메리카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지만 고기의 맛과 모피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1980년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뉴트리아 고기는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고 뉴트리아 모피는 보온성이 뛰어나고 물에 잘 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설치류가 주는 거부감 있는 생김새 때문에 고기나 모피가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육을 통해 고기와 모피를 생산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사육되고 있던 뉴트리아는 그대로 방치됩니다. 애초에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됐지만 남미 출신인 뉴트리아가 한국의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뉴트리아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 정도 되고 암컷의 임신 기간은 약 2에서 3개월 정도인데다 한 번에 5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 꽤나 빠른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방치된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상과 다르게 한국의 겨울을 적응해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뉴트리아는 주로 식물을 먹어치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필 사람의 주식인 벼를 먹어버리거나 배추를 먹어버려 농사에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는 2009년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이나 사육이 금지되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퇴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뉴트리아를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고기나 모피를 위해 수입했던 다른 나라 역시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트리아는 우리나라 농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몸 길이만 약 7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7kg 정도 되는 이 녀석은 다른 쥐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에 먹는 양도 많았고 농작물은 물론 주변에 있는 물고기나 청둥오리까지 먹어치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온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던 동물들은 뉴트리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마땅한 천적도 없었기 때문에 활개를 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쪽에 피해가 컸는데 정보가 없던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농사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해시에서 배추 농사를 하던 한 농부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죠. 뉴트리아는 배추의 속만 파먹고 도망가버려 수확할 때가 아니면 당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도 했고 야행성이라 사람이 자고 있을 때 활동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쉽게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해 배추값이 많이 올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농부는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배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본 결과 생전 처음 본 동물이 자신의 밭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인터넷을 통해 이 동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이 영문이었지만 큰 분노 앞에 영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과거 농사를 하기 전 부산의 대학에서 조경학을 공부했고 졸업 이후엔 종묘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번역하고 공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트리아는 준비된 사냥꾼을 잘못 건드렸던 것이죠. 농부는 6개월 동안 뉴트리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부산, 김해를 비롯한 낙동강 일대에서 뉴트리아를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사용했더라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신고하는 데 번거롭기도 했고 김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총은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강목, 골프채, 덫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20에서 30마리 정도 뉴트리아를 잡아냈는데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과 김해는 2010년부터 뉴트리아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한 마리당 3만원을 주는 포상금제를 실시했으며 농부는 배추로 벌지 못한 돈을 뉴트리아로 벌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뉴트리아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 전홍용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6개월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뉴트리아는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뉴트리아는 강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뉴트리아는 덫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덫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뉴트리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나 너구리 같은 다른 야생동물도 걸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부는 뉴트리아만 걸릴 수 있는 덫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농부가 며칠 동안 낙동강을 돌고 나면 1톤 트럭이 뉴트리아 시체로 가득했는데 이것을 모두 포상금으로 바꾸자 지자체에서는 농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혹시 뉴트리아를 직접 키워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김해씨가 농부의 집을 수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공무원과 함께 돌아다니며 직접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김해씨도 납득했다고 합니다. 농부가 뉴트리아를 잡으며 받아낸 포상금은 약 1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포상금이 2만 원으로 깎이기도 했고 포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잡아와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가 잡은 뉴트리아는 1만 마리 정도 되지만 받은 포상금은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뉴트리아 사냥꾼 실력에 감명받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2014년 농부를 뉴트리아 퇴치반 반장으로 임명했고 이때부터 농부는 정식 사냥꾼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5,200마리, 2015년에는 1,800마리를 잡아준 덕분에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를 완전 퇴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설적인 사냥꾼이 이제는 은퇴한 바람에 뉴트리아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뉴트리아가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퇴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이것은 뉴트리아의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인간에게 있죠.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외래종을 들여왔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잡지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과거 호주에서 있었던 전설적인 토끼 전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외래종을 함부로 들여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예시였죠. 우리나라는 뉴트리아 이전에 황소개구리를 들여와 생태계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미래의 우리는 욕심 때문에 같은 실수를 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 사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